네, 뉴욕 증시는 어제 반등을 뒤로 하고 간밤 낙폭을 깊게 키웠습니다. 월가 분석 어떤지 이지우 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저희가 어제 얘기를 나눠본 대로 정말 반짝 상승으로 좀 끝나면서 간밤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 중앙은행이 꺼내든 깜짝 카드의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네. 국제금리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을 했고요. 다시 국채 수익률까지 덩달아 치솟은 영향도 있었지만요. 무엇보다 시가총액 1위인 대장주 애플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S&P 500기업 가운데 거의 5분의 1이 이날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확실히 애플이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왜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떨어진 추이를 보면 애플은 장중에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140달러 선까지 좀 위협을 받았습니다. 네. 월가의 투자 의견 하향의 영향이었는데요.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요. 목표 주가도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160달러 수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이날 애플이 급락하기 전이죠. 28일 종가를 보시면 149.84달러였는데요. 예. 이와 비교했을 때 상승 여력이 7%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강등한 것은 월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애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박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럼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한마디로 애플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왬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이 소비자의 수요 약화로 인해서 부정적 실적 추정치 변경이 예상된다면서 1년간 애플의 초과 성과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아이폰 14 판매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최근 이어지는 강달러 현상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애플 제품이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비싸지면서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근데 아이폰, 이제 애플 관련해서는 아이폰 관련해서 사실 전날에도 좀 비슷한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날도 역시 경기 침체 이슈라고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의 아이폰 14 증산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애플이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 주문량을 추가로 최대 600만 대까지 늘리고자 했으나 관련 계획을 접었다는 소식을 최근 공급업체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아이폰 14가 잘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아이폰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 주가 보면은 낙폭이 좀 크긴 했는데 이렇게 뭐 증산 계획 무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사실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낙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예, 적은 차이가 낙폭이라고 볼 수 났어요. 있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14에 대한 증산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이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소비자의 구매 경향이 아이폰 14보다 더 고가죠. 이 프로나 프로 맥스로 쏠리고 있다면서 애플의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투자 의견은 매수로 또 목표 주가는 2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폰 14 구매 사이클은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3에서 5주간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시각들을 좀 들어봤지만 지금 너무 상반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좀 평균적으로 모아보면 어떤 시각인가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최근 3개월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월가에서 애플을 담당하는 28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서 매수를 추천하는 의견은 13명이었고요. 23명이었고요. 보유를 추천하는 의견은 4명, 그리고 단 1명만이 매도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이 136달러에서 최대는 220달러까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영향으로 이날 애플의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중소형 투자은행인 로젠블라트는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60달러에서 189달러로 올리면서 최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응답자의 29%가 12개월 내에 아이폰 14를 구매하거나 구매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미국 본토에서 아이폰 구매 의사가 있는 이들이 7,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이 나온 자료지만 시장에서는 대형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더 신뢰하고 움직였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월가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더 혼란스러운 게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어쨌든 월가 대부분은 애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적 모멘텀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까지 보라는 조언도 하고 있었습니다. 키뱅크는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이 기대한 더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 시장 컨센서스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 투자자라면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애플은 7월 실적 발표에서 4분기 아이폰 판매 전망을 묻는 질문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한 상황이죠. 애플에 이어서 이날 테슬라도 6.81%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의 3, 4분기 출하 규모에 대한 시장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이 38만 대이던 출하 전망치를 35만 4천 대로 대폭 낮춘 상황인데요. 패트릭 암스트롱 플루미리 웰스 CIO는 글로벌 수요 둔화는 예견돼 있고 애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다른 모든 기업들이 겪을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애플과 테슬라의 사례로 좀 월가의 평가들을 들어봤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현재 주가는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던 경고가 좀 떠오릅니다. 이날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도 전날보다 5% 이상 오른 상황인데요. 예. 스텔레테가스는 대규모 투자자 항복은 종종 상승장 주기에 가장 좋은 주식이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 발생한다면서 그런 주식이 이번 사이클 전체에서 애플이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올 들어 전날까지 S&P 500이 22% 떨어질 때 16% 하락하면서 선전했는데요. 여는 총재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꼽히는 애플마저 흔들리게 하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 계속 염두하셔야겠습니다. 네, 월가 분석 이지호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